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4페이지 협회와 관련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정관은 회원 300인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한 개업공개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하며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회는 시도에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부는 시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나 지회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운영실적은 2개월 이내에 협회보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12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협회의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요. 시도지사가.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X네요. 지부가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장하는 동안 위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도 X고요. 현직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은 해설에 보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협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대체로 답이 아닙니다. 답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8번 시험 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3번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5번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 그게 바로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둘 다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127페이지 3번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4번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디귿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밖에 없고요. 협회는 설립 인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리얼의 공제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변경 승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 맞는 것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입니다. 창립총회는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X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인데 해설해 보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해야 됩니다.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개정된 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X입니다. 지부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합니다. 4번 협회는 그러면 시도에 지부를 2개 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2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지부, 경기 북부지부 해서 2개가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K랜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8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협회는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5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는 민법 중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왜냐하면 사법인이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회, 지부는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얼 2개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29페이지 7번입니다. 129페이지 7번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즉, 이 손해배상 직업을 청구하면 즉시 줄 수 있도록 100분의 100, 100% 책임준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1번이 맞는 말입니다. 2번,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했는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전국 600명 이상입니다. 틀렸고요. 3번,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나? 두어야 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시군구에 지회를 역시 둘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입니다.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전혀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라는 말이 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8번에 기업,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 공제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5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이 공제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만약에 보궐선거를 하면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만 보장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겠죠. 근데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예, 이게 맞습니다. 네, 마찬 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암보험도 암 걸린 사람은 가입 못하잖아요. 사망보험 사망한 사람 가입 못하죠. 죽을 것이 확실시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공제도 사고 발생이 확정되고 나서 공제 가입하면 안 되죠. 확정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130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9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제사업의 양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 교재 130페이지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해설에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데 공제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 다음은 이제 협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요. 자, 다음은 10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자, 포상금인데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인데 A, B, C, D, E가 있네요. 자, 기억해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받으면 포상금 못 받죠. 그 다음에 공소제기 됐으면 포상금 받네요. 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C를 신고했는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 제기된 이상 재판에 회부만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아도.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갑과 을이 공동을 했네요. 갑과 을이 공동을 하면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각각 50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건수만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균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이를 을이 신고한 후 갑도 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먼저 한 사람만 받습니다. 먼저 한 사람만. 나중에 한 사람은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포상금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 옳은 것인데 1번 포상금은 한 건에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한다. 맞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하지요.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분이 아니라 먼저 접수된 건수만 지급하고요. 2명 이상이 동시에 왔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11번의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은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는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고요. 다만 공소제기란 재판의 회부인데 재판의 회부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배분 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합의된 배분 방법이 먼저입니다.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 균등하게 25만 원씩 줍니다. 2명이 오면. 만약에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3번 포상금 계산하는 겁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똑같은 패턴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업,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A와 B를 각각 신고하면 각각 50만 원. 그 다음에 니은은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를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 25만 원씩. 그 다음에 을이 D를 양도한 D를 먼저 신고하고 갑도 신고했다. 먼저 한 사람만 받습니다. 을이 먼저 했기 때문에 받고요. 갑은 뒤에 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를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후에 신고했다.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못 받죠.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 B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B 무혐의 처분을 하면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하는 경우는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고 아예 재판을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따라서 갑은 75만 원, 을도 75만 원. 따라서 13번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수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등록증 제교부, 휴폐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이 없죠. 따라서 기역, 니은,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15번 포상금. 역시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갑은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50만 원이죠. 포상금. 그 다음에 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D의 을도 신고했는데 공소제기했다. 먼저 한 사람만 받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D것 갑과 을이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자격증을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재판에 해부한 이상 포상금은 받습니다. 근데 C는 누가 신고했어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죠. 그 다음에 리얼 등록증을 대여받아 D와 E를 신고했는데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받으면 포상금 못 받는다 했어요. E는 공소제기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D에 대해서는 못 받고 E에 대해서는 50만 원 받네요. 예,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는 했으나 판사가 무죄 선고하는 것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갑은 125만 원, 을은 7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4페이지 16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부 보조는 안 된다고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답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한다. 따라서 16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당해 지자체 조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록 신청, 휴폐업은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는 경우는 포상금이 아니고 수수료 내지 않죠. 자격증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따라서 17번에 3번입니다. 수수료 내는 것. 자,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는 것.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수수료 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와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중개보수와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보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5페이지 챕터 9의 지도감독입니다. 감독관청과 감독대상인데요. 자, 지도감독관청하고 감독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감독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 대상은 이 감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한다. 자,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예습입니다. 이건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근데 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개업공개사를 지도감독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135페이지 그 지도감독관청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령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수원시장과 같이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도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은 되는데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도 아니고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영원히 조사를 하러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인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된다.
공무원증과 그 다음에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되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간판 달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사무소에 들어가서 사무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자,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사무소 출입조사 검사하는데 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하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6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래서 이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의 제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36페이지 3번 행정처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